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25, 21, 7화 한 회에 너무 많은 감정들을 느꼈는데요. 죽을 만큼 노력해서 딴 희도의 금메달의 가치가 고유림에 의해 명예를 잃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최고의 밤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희도가 결국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로 향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거기다가 희도는 엄마가 데리러도 안 오는데 아빠한테까지 계속 지가 빨랐다고 우기는 유림이 때문에 너무 열받더라고요. 고유림이 태어날 때부터 금메달감으로 예뻤다는 지웅이마저 그만 보고 싶어질 지경이었는데요. 판정십이라는 빅 이벤트로 시청률 장사를 하는 방송국 때문에 고구마가 끝까지 차올랐을 때 스미스 심판을 만난 진정한 언론인 백이진이 선사한 한 줄기 빛. 백이진 기자 덕분에 아시안게임 펜싱 금메달 주인공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돌려받은 희도에게 사이다를 쏘는 진짜 어른 국밥집 할아버지들. 금메달 축하한다. 얼마나 힘들었냐.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말에 펑펑 우는 희도를 보니 저도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사랑해 다은아. 이거 뭐죠? 물론 이진이가 저 얼굴에 재벌집 도련님의 방송부의 밴드부까지 했으니 인기가 많긴 했겠죠. 그리고 22살에 못 소릴 리도 없긴 하고요. 아니 근데 그걸 왜 녹음으로 남겨놔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요. 다은이의 등장은 알콩이 달콩이 때보다 더한 충격이었습니다. 내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느낌적인 느낌. 밀림의 왕자 싱어로서 축제에서 노래 부를 때 다은이 생각하면서 You are my sunshine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희도 또한 급했던 시가 쏙 들어갈 만큼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하필 그 순간을 함께 들은 이진과 희도. 긴장감이 넘치는 음악이 흐르고 서로를 마주보는 두 사람. 이런 막장 드라마 스타일의 엔딩 너무 좋아요. 이진과 희도 두 사람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들켰을 때의 두 사람 표정이 이미 10년은 산 부부 느낌이더라고요. 25, 21, 7회 민채 아빠가 보낸 발레복 이 부분으로 백이진이 김민채의 아빠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짚어볼게요. 먼저 7회를 관통했던 주제부터 살펴보죠. 7회를 관통했던 주제는 펜싱 용어인 앙가르드 준비 자세를 취해라 였는데요. 전투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유림과 전투 준비가 완벽히 끝나 있었던 희도와 이진의 이야기가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희도 아빠는 딸이 신동소리를 들으며 금메달을 따온 날 이 말을 해줬습니다. 실력은 비탈처럼 느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는다는 것. 그러니 너의 펜싱이 잘 안 될 때 껑충껑충 느는 실력을 기다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재능이 없다며 희도에게 펜싱을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두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죠. 펜싱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면 내 실력은 언젠가 껑충껑충 늘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앙가르드, 준비 자세, 전투 준비를 의미하는 말, 즉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건데 유리미는 정신적인 앙가르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알레 소리가 나오자마자 거의 동시에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 펜싱 사부르. 직접 싸운 선수라면 누구의 칼이 빨랐는지 헷갈릴 수가 없다는 희도의 말. 펜싱 태어나서 딱 한 번 해본 게 전부인 이진이조차 희도의 칼보다 자신의 칼이 빨랐던 순간을 알아챘는데 유리미가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유리미는 심판의 판정에 승복할 준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4대 13. 유림이 1점 앞선 상황에서 희도는 유림의 칼을 날려버렸는데요. 희도가 국가대표가 되기 전 체육관에서 유림이 희도의 시간들을 무시하며 희도의 칼을 쳐 바닥에 떨어뜨렸던 장면과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었어요. 원래 쓰던 칼 중 가장 자신에게 딱 맞는 칼을 갖고 시합에 나왔을 텐데 자신의 최고 무기인 칼날이 꺾였다는 건 기세가 꺾였다는 거였죠. 또한 고이름의 기세가 꺾였다는 건 이진의 선배 기자까지도 눈치를 챌 수 있을 정도로 티가 났습니다. 또한 유림은 아직 희도를 상대로 멘탈 관리를 하는 법을 익히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반면 희도는 앙가르드가 제대로 되어 있었죠. 경기 전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 자세는
나는 널 이길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는 거잖아요. 희도는 오늘 이 경기 이후 자신이 고유림의 라이벌이 된다는 꿈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희도는 14대 14로 치고 올라갔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런데 양코치 이 정도면 편파 준 게 아닌가요? 똑같은 제자인데 우리 양코치 희도 너무 좋아해. 물론 국가대표 코치랑 펜싱협회 전국민 모두 고유림 팬이니까 양코치의 편파 중계가 더 좋더라고요. 금메달 따고 이진을 쳐다보는 희도. 선수와 취재원, 거리는 먼데 마음은 멀지 않았습니다. 희도가 금메달 땄는데 이진의 눈에 눈물 맺히는 거 보셨죠?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희도의 금메달을 이진은 내가 성공한 것 마냥, 내가 꿈을 이룬 것 마냥 진심으로 벅차올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칼이 빨랐다고 항의하는 고유림. 솔직히 항의가 아니라 그냥 우긴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희도는 자신이 좋아하던 고유림이 경기에 지고 좌절해하는 모습을 보며 치열한 경기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다고까지 인터뷰를 했는데, 고유림 은메달을 목에 걸고 단상에서 눈물 한 방울 뚝 흘리는 거. 예쁘긴 너무 예쁜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물론 드라마는 유림이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밀어준 부모님을 위해 이겨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서사를 부여해줬지만 단 한순간도 억울하고 싶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건 잘못이잖아요. 25, 21는 이진과 희도뿐 아니라 유림의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니까 유림이 아빠 말대로 유림이는 부모에게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펜싱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아직 19살인 고유림이 라이벌이 된 나이도와 함께 어떻게 성장할지도 궁금하네요. 한편 기자회견을 뛰쳐나와 무작정 거리를 걷던 희도, 그리고 도망친 희도를 찾아낸 이진. 사고를 쳐놓고 도망가면 다냐. 기자회견장에서 태도는 말도 안 된다며 팩폭을 늘어놓더니 심판 판정이 50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설령 심판 판정이 50이라 해도 너도 피해자다 라고 말하는 이진. 진짜 우리 이진이 감정적인 위로가 어려우신 분이죠. 다은이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땐 그렇게 달콤하더니 우리 희도한테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희도에게 가장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이진은 말로 하는 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진은 희도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죠. 더 이상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돌아가자는 소원 찬스를 쓴 이진. 도망가지마, 돌아와 희도야. 이진이 포항으로 도망갔을 때 이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도망가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되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희도는 이진이 도망쳤을 때 그저 돌아올 때까지 응원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진과 달리 지금 희도에게 필요했던 건 금메달 도둑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도망치지 않는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진은 희도가 도망가지 않도록 옆에서 꽉 잡아주는 역할을 했죠. 도망치게 해줬던 희도와 도망치지 못하게 해준 이진. 방법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최선의 도움과 위로를 줬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한편 판정 시비를 예열시킨 뉴스의 태도에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후속 보도를 준비하는 이진. 희도가 펜싱을 잘하는 것으로 이진을 응원했던 것처럼 이진 또한 자신의 일, 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희도를 응원했죠. 김포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 이진과 포대기가 있을 거란 예상은 했지만 이진이가 직접 아기 인형을 포대기에 업고 등장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심판이 이진의 인터뷰에 응한 건 육아 꿀템인 포대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진이가 금메달을 도둑맞았다고 쇼를 하는 고유림 편이 아닌 진짜로 금메달을 도둑맞은 나이도 선수의 편에 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응원하는 선수가 이기는 걸 보고 싶다면 영화를 봐라. 스포츠는 그런 장르가 아니다. 스미스 심판의 이 말 너무 멋지더라고요.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이 상처로 남은 희도. 하지만 이진이 덕분에 완벽한 타인인 국밥집 할아버지들 덕분에 희도의 그날은 상처만으로 남지는 않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한편 2021년 민채 아빠는 딸에게 발레복을 선물했습니다. 그동안 민채 아빠가 등장하지 않았던 건
해외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민채가 아빠한테 발레 그만둔 거 이야기 안 했냐고 엄마에게 따지는 걸 보니 엄마랑 아빠가 대화를 안 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희도가 민채 아빠와 이혼한 건 아닌 걸까요? 아니면 이혼을 했더라도 딸 때문에 연락은 주고받는 사이인 걸까요? 민채 아빠는 자가격리 2주와 다시 돌아갔을 때 2주, 도합 한 달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보면 일단 직장이 외국에 있다는 거. 또한 아무리 딸이 걱정되고 보고 싶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버리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는 거. 즉 감정보다는 명확한 상황 판단과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또 기분 좋아지는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걸로 위로를 하는 배기진 느낌이 물씬 나긴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는 동생의 마음은 물어보지 않은 채 포항으로 전학을 가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민채도 아빠가 보낸 하얀색의 핑크색 보석이 박힌 발레복을 좋아하지 않았죠. 내가 요즘 뭘 좋아하는지 아빠는 모른다는 말이 요즘은 발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요즘은 핑크색 발레복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 같더라고요. 이래서 민채가 발레 콩쿨 때 입은 발레복은 초록빛이 도는 민트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한테 핑크라니요. 꼭 아직도 공주에 빠져있는 6살, 7살 아이를 대하는 것 같죠. 희도에게 프라우스 14권을 선물했던 것 빼고는 디테일하게 챙기는 걸 잘 못하는 이진과 민채 아빠의 성향이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백민채가 아니라 김민채라는 점, 희도 엄마가 이진이를 만나고 왔을 때 희도의 얼굴 표정이 굳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민채 아빠가 백이진이 아닐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요. 민채 아빠에 대한 미스테리가 분명 극 후반부나 돼야 모두 풀릴 텐데 이진과 희도 두 사람의 미래 빨리 알고 싶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